네, 이번 시간에는 RNN, 우리말로 하면 순환신경망이 되겠습니다. RNN의 원리와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NN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은 순환신경망이고요. 일반 신경망에다가 이른바 시계열 개념 또는 시퀀스 개념이 추가된 그러한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자, 시퀀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자, 시퀀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 그리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흐름을 말합니다. 시간적 흐름이거나 혹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일련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진 데이터를 갖다가 시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음악 같은 경우는 음계들의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 음계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와 높이에 따라서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이죠. 서로 연관관계에 흐름이 있어야만이 어떤 음악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음악 또 시퀀스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사실은 초당 30프레임이라고 하는 정지 영상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영상의 움직임이 갑자기 서로 연관이 없는 정지 영상들의 모임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정지 영상들의 시퀀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도 마찬가지죠. 글씨. 에세이 같은 수필도 하나의 그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한 단어들의 시퀀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시퀀스는 그 길이가 가변적이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픽셀의 개수가 그 영상 사이즈마다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쭉 그 영상을 인식할 CNN 같은 그런 개념을 쓸 때에는 그 입력하는 데이터의 그 사이즈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크기의 입력도 있지만은 소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뭐 장편 소설도 있고요, 단편 소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퀀스의 특징은 그 길이가 가변적이다. 이렇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 데이터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NN은 기존의 신경망과 다른 점은 기억, 즉 다른 말로 하면 뭐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기억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바로 다릅니다. 기존의 그 신경망에서는 기억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는데 RNN은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RNN이 되겠습니다. 자, RNN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신경망의 네트워크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레이어, 그 계층을 말합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기억은 지금까지의 입력 데이터를 요약한 정보를 말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의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고 한 번에 들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존에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 메모리를 남깁니다. 이게 바로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네트워크가 자신의 기억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조금 수정해 나간다는 업데이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아랫단에 그 단어들이 쭉 들어옵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에서 첫 번째가 들어오고 그냥 그 단어가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를 기억을 하고 두 번째 단어를 또 업데이트해서 기억을 하고 세 번째 단어를 기억을 해서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다 기억한 결과물을 출력을 하게 되죠. 이러한 개념으로 그 신경을 만든 것이 바로 RNN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입력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네트워크에 남겨진 기억은 시퀀스 전체를 요약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기억을 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을 때 이전까지의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도 전체적인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져 가지고요. 이러한 방식이 바로 RNN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단어마다 계속 이와 같은 기억을 반복하기 때문에 리커런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가 RNN을 설명을 할 때 그 입출력하는 게 이제 다른 신경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입출력이 있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RNN의 입출력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원투원이라고 해서 입력과 기억과 출력이 하나인 그러한 개념도 하나를 정의해 놨고요. 그다음에 원투매니, 그러니까 입력은 하나인데 결과물은 여러 가지, 출력은 여러 가지인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매니 투 원, 그래서 입력은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데 결과물은 하나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 투 매니,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각각 여러 개인데 중요한 것은 기억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일어나지 않고 쭉 누적이 돼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만들어지는 매니 투 매니 개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매니 투 매니는 맞는데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개념도 있다. 그래서 매니 투 매니 두 개가 서로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그 입출력을 설명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원투원인데요. 고정 크기의 입력과 고정 크기의 출력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뤘던 뭐 CNA나 이런 개념들이 바로 사실 이런 개념인데, 자, 이 개념은 순환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순환이라는 것은 기억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RN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다른 그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원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NN에서 일단 원 투 매니, 그러니까 입력은 입력이 하나고 그 출력은 여러 가지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고정 크기의 입력과 시퀀스 출력이다. 네. 꼭 원투맨이라는 게 입력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크기의 입력과 시퀀스 출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문장으로 출력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증명사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풍경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딱 입력이 됐을 때 누구누구의 증명사진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제 뭐 백두산 사진이 있으면 이게 백두산의 어떤 가을의 어떤 설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넣는 것은 입력시키는 것은 고정 크기지만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문장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시퀀스 출력으로 나온다. 이런 개념이 바로 지금 보시는 원투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캡션을 생성할 때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원투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니 투 원 개념도 있죠. 시퀀스 입력을 하고 고정 크기의 출력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문장을 입력을 해서 이 문장에 대한 답이 긍정 또는 부정 딱 하나로만 고정되는 그러한 그렇게 출력하는 감정 분석기. 그러니까 뭐 문장을 길게 넣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어떻고 저쩌고 하니 밥을 먹었으니 안 먹었으니 당신의 기분이 좋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감정 분석기 같은 경우가 바로 매니 투 원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혹은 그 대표적인 시퀀스인 비디오 영상을 입력을 하면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판단하는, 그러니까 좀 뭐 1분짜리 사람이 걷는 영상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사람이 걷는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는 답이 정해졌게 나오는 이런 행동 분석기도 대표적인 매니 투 원의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 입력과 시퀀스 출력이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영어로 자막을 처리하고요. 번역을 해서 자막으로 나오고 그것을 한국어로 바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매니 투 매니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자동 분석기, 자동 번역기 혹은 비디오 영상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행동을 계속 분석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한 분석기 같은 경우가 바로 매니 투 매니, 시퀀스 입력과 시퀀스 출력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제 매니 투 매니 개념인데 이 모델은 동기화된 시퀀스 입력과 시퀀스 출력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분석하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동기화된 시퀀스 입출력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프레임별로 한 장 한 장당 거의 실시간으로 비디오 내용을 분석해주는 분석기.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 그림에 나오는 매니-투-매니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RNA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은 그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들이 기본이 바로 이 여기 나오는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Long Term Dependency라고 영어로는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장기 의존성 문제가 뭐냐? 자, RNA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다가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영어인데요. The clouds are in the sky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자, The clouds are in the까지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sky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앞에 나오는 이 The clouds are in the까지만 들어오면 sk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런 경우는 가장 최근에 그 단어들이 이 결과물을 얻기에 그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 grew up in France. 그리고 I speak fluent French. 그러니까 나는 프랑스에서 자랐다. 그래서 나는 유창한 프렌치, 그 프랑스어를 구사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프렌치라고 하는 단어를 블랭크로 해서 이걸 그 AI한테 찾아라 그러면, 자, 프렌치라고 하는 단어를 예측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어는 저 뒤에 있는 앞에서 나왔던 프랑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단어들인 I speak fluent까지의 문장에다가 만약에 어떤 가중치를 더 준다. 거기에 정보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프랑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어떤 우리가 프랑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연상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가장 최근 단어도 아니고 전체 단어가 프랑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최근 단어가 아니고 전체 문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연결을 힘들어하는 경우, 이게 바로 장기 의존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측하는 성능이 떨어지겠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LSTM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Long Short Term Memory. 네. 그 LSTM이라고 하는 것은 RLN이라고 하는 딥러닝 방법의 특별한 한 종류고요. 긴 의존성을 필요로 하는 학습을 수행할 때 강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NN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다음 그림은 RNN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X가 있고요. 아래로 보시면 X가 있고, A라고 하는 단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A라고 하는 단계에서 그 반복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반복 화살표를 풀어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입력시키고,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에 입력한 것을 계속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옆으로 길게 늘리는 거랑 이게 반복 화살표로 그리는 그림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길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는 그림보다는 이렇게 반복 화살표를 쓰면 간단하게 하나의 노드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입력 XT를 받아서 HT, 그 히든 레이어로 보내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A를 둘러싼 반복은 다음 단계에서의 네트워크가 그 이전 단계의 정보를 받는다. 네, 그 반복 화살표 같은 경우,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NN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림과 같이 모든 RNN은 뉴럴 네트워크 모듈을 반복시키는 체인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RNN은 예를 들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레이어 한 층을 가지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근데 LSTM은 좀 다릅니다. LSTM은 롱텀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죠. 그래서 LSTM도 똑같이 체인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각 반복 모듈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레이어가 반복 모듈이 4개의 레이어가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에 들어가서 이제 케라스를 이용해서 RNN을 구현할 텐데요. 그 LSTM을 이용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러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 항공 여행 승객의 수의 증가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12개월어치, 그러니까 1년치의 승객 수를 이용을 해서 다음 달에 승객의 수를 예측하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RNN의 대표격인 LSTM을 이용을 해서 그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 여행 그 승객 수의 증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이전 12개월치의 승객 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 달에 그 승객을 예측하는 그러한 코딩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게 될 코드가 여기 이제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 중에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판다스는 그 엑셀 시트와 같은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넘파이는 이제 숫자로 된 데이터의 행렬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패키지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못 봤던 게 이제 그 C본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죠. C본은 통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매플라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러한 그 서브 패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run의 그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셀렉션 함수는 그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누기 위한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학습용에만 쓸 수 없고 그리고 검증용으로만 쓸 수 없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서 그 학습에 사용했다가 어떤 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결과물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물 그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누는 기능을 하는 그 기능이 바로 모델 실렉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그 뭔가요 모델스나 레이어스라고 패키지는 앞에서 저희 실습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제가 보시면 인터내셔널 에어플레인 패신저라고 하는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단 각 그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승객 수. 이건 어떤 그 뭐 작은 공항의 그 승객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쭉 1949년에 1월, 1950년에 1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쭉 이렇게 몇 년치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것을 임포트를 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lstm airplane.py라고 하는 그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돌리면은 일단 처음 그래프가 하나 보여줄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지금 보시면은 그 데이터 들어온 데이터의 승객 수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1년치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수이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LSTM을 사용하기 위한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죽여주시면요. 자, 다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 입력한 데이터의 그 평균화된 그 월간 여행자 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리고 나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몇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머신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과 그 성능 결과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지금 총 그 에포크 수를 400으로 지정을 했고요. 400을 지정한 값이 여기에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가요? 일단 30회 정도 지나고 나면 1차 학습이 이루어지고 200회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거의 학습이 끝나는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로스가 증가하다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제 거의 수렴하는 데이터가 한 200개 정도 지났을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 그 손실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죽이고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저희가 그 밸리데이션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손실 측정과 예측과 실제 값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손실 측정은 여기 있는 요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 손실은 0.00116으로 굉장히 매우 적죠. 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그 실제 값과 우리가 프리딕션 예측한 값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 그림은 이제 LSTM 시계열 그 예측 신경망의 그 학수부 예측 결과와 실제 값을 비교한 겁니다. 여기 파란색 그 그래프가 이제 실제 오리지널 실제 값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바가 바로 LSTM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흡사한 것을 거의 흡사하게 예측을 다 했죠. 네, 이 그래프는 이제 모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파란색이 오리지널이고요. 그리고 프리딕션 주황색이 예측값입니다. 그러니까 LSTM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거의 손실이 없는 올바른 데이터가 나타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